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데이터 활용을 위한 매틀랩의 기본 원리 학습과 간단한 그래프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 원리를 짧고 굵게 배움으로써 듣고 계신 선생님들이 매틀랩을 혼자 독학을 할 때 헷갈리지 않고 매틀랩 활용 능력을 빠르게 습득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매틀랩을 독학하실 생각이 없더라도 이 강의만 듣고도 내 데이터를 빠르게 바 그래프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틀랩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매틀랩은 맷 플러스 랩, 즉 행렬 더하기 실험실이란 뜻으로 행렬을 통해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 언어적인 측면이 있지만 좀 더 간단하고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틀랩 사이트에 가면 이미 만들어진 함수 또는 소프트웨어 패키지 툴박스가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빠르고 간편한 계산 처리, 다양한 시각화도 가능하죠. 이렇게 히트맵을 그릴 수도 있고 바와 선, 그래프를 융합할 수도 있고 혹은 행동, 신호를 기록하는 레스터 플롯을 그릴 수도 있고 3차원에서 내 데이터를 표시할 수도 있고 세포들이 어떻게 어떤 세기로 분포하였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매틀랩의 기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틀랩은 행렬이기 때문에 행렬의 형태, 행렬의 연산, 그리고 함수 원리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중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정말 쉽게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행렬은 직사각형 모양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만듭니다. 행, 그리고 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런 행렬의 형태는 같은 크기끼리만 연산 혹은 결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4 곱하기 2 행렬, 2 곱하기 4 행렬은 이렇게 결합도 안되고 연산도 안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행렬은 2 곱하기 4 행렬, 2 곱하기 6 행렬인데 열이 2라는 크기로 똑같기 때문에 2 곱하기 10 행렬로 결합을 할 수 있고 이렇게 2 곱하기 2 행렬, 3 곱하기 2 행렬은 행이 2라는 크기로 같기 때문에 5 곱하기 2 행렬로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매틀랩의 연산은 기본적으로 행렬 연산입니다. 행렬의 연산은 행과 열이 일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에서는 안 다루는 연산도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행과 열이 일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 각각의 요소들의 합으로 더해집니다. 1, 0이 1 더하기 0 해서 1이 되고 3, 0이 3 더하기 0 해서 3이 됩니다. 그리고 행렬의 요소들은 배로 하고 싶으면 앞에 2를 곱해주면 됩니다. 매틀랩은 함수 원리로 계산을 합니다. 함수는 어떤 거를 넣어주면 어떤 시기에 의해서 그것이 연산이 되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함수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A는 1, 3, 12, 8, 5, 0 이라는 행렬을 만들면 여기 세미콜론은 한 칸을 내리라는 명령입니다. 제가 이 행렬을 만들고 각 열별로 최대값을 구하는 이런 맥스 함수 안에 이 A라는 행렬을 넣어주면 어디 맥스라는 행렬의 결과물이 8, 5, 12 라고 나오겠죠. 자, 이렇게 매틀랩의 기본 원리를 배웠고 이 원리만 가장 충실하게 따르면 매틀랩을 활용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틀랩을 활용해서 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틀랩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라는 곳에서 다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 모든 약관에 동의를 하고 다운을 누르면 이렇게 무료 소프트웨어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서 9번 매틀랩을 누르면 여기에 아주 친절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 목록에서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사이트에서 나온 대로 매틀랩을 다운받고 나면 가장 먼저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됩니다. 이 화면은 내가 코드를 쓰는 작업 공간이고, 여기는 이제 변수를 저장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여기는 명령어들을 기록하는 그런 기록창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폴더입니다. 그래프를 만들기 전에는 우선 내 데이터가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편의상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 놨고, 이렇게 1행, 2행, 3행의 데이터를 갖고 각각 행별로 바를 만들려고 합니다. 각 행들의 점들을 먼저 이 바와 같이 표시를 또 하려고 하고, 그러고 나서 점들을 이어서 데이터들끼리 연결되는 그런 시각화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내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그 데이터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는 리드 매트릭스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리드 매트릭스 안에 무언가를 넣어줘야겠죠. 무엇을 넣어주냐면 내가 저장한 엑셀 파일명을 적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출력물을 내가 저장을 해놔야겠죠, 작업 공간에. 나중에 사용하려면. 그래서 그거를 데모라는 변수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내 데이터가 잘 불러져 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영역을 끌어 모은 다음에 키보드에 있는 F9을 눌러주면 이렇게 부분 실행이 됩니다. 그러면 그 명령 창에 이렇게 내 데이터가 엑셀에서 본 거와 같이 똑같이 데이터가 불러와졌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세미콜론을 통해서 한 칸을 내려주고, 명령창이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명령창에 뜨지 않게 이렇게 세미콜론을 항상 각 줄이 내려갈 때마다 표시를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 데모 값들의 평균을 구해야겠죠. 각 행별로 평균을 구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데모 민은 이제 평균 함수는 이제 민이라는 아주 직관적이고 편리한 함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모를 이렇게 안에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똑같이 실행을 해줍니다. 평균 값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고 나서 피겨를 그려야겠죠. 저희는 지금 제가 아까 그리려고 했던 게 평균 바, 그리고 그 평균을 이루는 점들, 그리고 그 점들을 잇는 선을 그리려고 했죠. 피겨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피겨를 먼저 쳐주고, 자, 얘를 이렇게 fig라는 변수로도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hold on을 먼저 써줍니다. hold off를 또 이렇게 밑에 써줘요. hold on은 여러 그래프를 겹칠 수 있게 해주는 함수입니다. 이제 hold on과 hold off 사이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런 그래프들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내가 아까 만든 그 평균 값들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 그러고 나서 나는 이제 이 바를 1, 2, 3 여기 보이시면 지금 여러가지 명령이 나오죠. 이 바 함수는 이제 x와 y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x 좌표에 어떤 데이터를 넣을 거고, 그거에 상응하는 이제 y 값을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그리고 싶은 y 값은 당연히 데모 민이겠죠. 이게 잘 그려지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은 F9으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긁어 모으고 F9을 눌러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이 그래프는 제가 아까 여기서 본 0.007이 0.1556에 대응하는 값이 생긴 거죠. 제가 원하는 1, 2, 3 각 위치의 그래프들을 바 값들을 표시를 해준 겁니다. 자, 1에 0.007이, 그리고 여기에 2에 0.1556의 바 그래프를 만든 겁니다. 바를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 점들을 표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점들은 어떻게 표현해주냐? 점들은 이 scatter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주면 됩니다. 자, 이제 함수 안에 당연히 또 x 값들을 표시를 해줘야겠죠. 자, 그럼 x는 데모에 지금 행에 있는 데이터 값이 6개이기 때문에 x에도 6개의 값이 필요한 겁니다. 1을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원수 함수를 쓰겠습니다. 원수 함수는 이제 6개를 일렬로 만들겠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데모의 1열에 이 콜론은 모든 값들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명령입니다. 이렇게 콜론 컴마 1을 해주면 나는 지금 이 데모라는 행렬 안에 모든 열들을 1
행에 대해서 다 불러오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스캐터를 모으고, 그리고 똑같이 이제 복붙을 하면,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이 행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또 표시해 줘야겠죠. 이렇게 별이 여기서 곱하기고, 그래서 2 곱하기 원스 6,1, 그리고 나서는 이 행을 같이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나서 3 곱하기 원즈 6,1. 자, 그러고 나서는 똑같이 복붙을 해주고, 이번에 3을 곱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데모 콜론 3을 긁어 모아야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도 그려졌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점들이 그려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값들이 이 구멍이 뚫려서, 데이터들의 지금 구멍이 뚫려서 잘 안 보이니까 제가 한번 구멍을 검은색으로 채워보겠습니다. 이렇게 60의 크기로 채워준다. 그리고 무슨 색? 검은색. 자, 이것을 똑같이 복붙해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고 나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고 나서 저희가 이제 또 뭘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선을 구해줘야겠죠. 자, 선은 이제 플롯이라는 함수를 쓰면 돼요. 선을 제가 x와 y에 따라서 선을 잇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바 그래프가 지금 보시면 1, 2, 3에 만들어져 있죠. 각 점들도 다 1, 2, 3 위치에 있고, 그러면 나는 1, 2, 3의 각 x 값들과 이 y 값에 대응되는 이 점들을 하나하나씩 이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플롯 1, 2, 3. 나는 1, 2, 3을 잇겠다.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아까는 각 행에 있는 6개로 내가 뿌렸는데, 이번에는 한 열에 있는 이 3개의 데이터를 이으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데모 1열을 다 불러오겠다. 1열에 있는 데이터를 다 불러온다. 그러고 나서 자, 이렇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 위에서 보시면 제가 복붙을 했는데 이번엔 6개나 되잖아요. 그래서 복붙을 하기 귀찮잖아요. 자, 그럴 때는 여러가지 명령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for 함수를 씁니다. 그래서 저는 6번만 수행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열이 6개이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for 함수는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for 함수를 더 많이 활용하시면 아주 편한 매틀랩을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 k라는 변수에 대해서 데모에서 표현되는 값들이 바뀔 수 있게 제가 이 데모 안에 변수를 넣어주면, 그러면 자, k가 1일 때는 이제 이 값들이 표시가 돼서 1, 2, 3의 y 값들이 표시가 되고, k가 2일 때는 이 열에서 데이터들이 1, 2, 3에 따라 표시가 되고, 3에서는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6개가 쭉쭉쭉 표시가 되는 겁니다. 내 그래프가 이쁘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F9을 다시 누르면 이렇게 선들이 이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상황, 여기서 이제 좀 그래프가 좀 별로니까 이제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내가 이쁘게 바꿀 수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매틀랩 피규어를 열면 항상 이렇게 여기 위에 있는 보기, 이 창이 있는데요. 여기서 속성 편집기를 들어가면 내가 원하는 이 점들 있죠? 이런 애들을 내가 바꿀 수 있는 이제 명령 창이 뜹니다. 자, 여기서 선을 다 똑같이 검은색으로 만들어 볼게요. 모든 선들이 검은색이 됐죠? 자, 그러고 나서 선 굵기도 조금 키워 볼게요. 자, 2. 이렇게 2로 하면 선 굵기가 커졌죠? 속성 편집기를 통해서 항상 그래프 모양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제가 여기서 미리 그것을 명령을 해 놓으면 제가 코드를 실행시켰을 때 이 값이 나와요. 그래서 line width, 자, 여기 보시면 line width라는 애가 있죠. 얘가 2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색깔은 이제 뭐 000인데 K라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실행시켰을 때 이런 모양이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바 그래프를 한번 바꿔볼까요? 바 그래프는 제가 빨강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빨강색으로 하고, 근데 이 빨강색이 너무 진해서 내 그 검은 점들이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좀 투명하게 만들게요. 페이스 알파를 바꿔줍니다. 그러고 나서 옆에 있는 지금 이 경계선이 좀 거슬리니까 경계선도 한번 제가 없애볼게요. 자, 엣지 컬러를 없음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제 똑같이 바 그래프를 내가 실행시켰을 때 한번 이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또 수정시킬게요. 그러면 이제 페이스 컬러는 빨간색이면 되고 엣지 컬러는 none, 페이스 알파는 0.4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바에서는 빨간색은 R입니다. 그리고 엣지 컬러는 none, 그리고 페이스 알파는 0.4면 되죠.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이 부분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부분적으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제가 아까 보고 싶었던 그래프와 똑같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코드를 만들고 나서 다시 전체적으로 실행이라는 것을 누르면 먼저 내 코드를 저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데모 그래프라는 파일명으로 저장을 하면 이제 이 모든 코드 명령들이 실행이 돼서 내가 만든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로써 의과학자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바 그래프 그리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제가 최대한 압축해서 설명드리느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많은데요. 기회가 되면 여러 편들로 만들어서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훌륭한 데이터로 좋은 논문 많이 내셔서 빠른 졸업,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의 이쁨을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